어디 쌉니까? 네, 안녕하세요. 질문 읽어주는 PhD 사피언스 어떻게 윤활법 김고입니다. 이번 주에도 좋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거를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택한 질문은 엔진오일 5,000km마다 교환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2012년 한국소비자원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엔진오일을 5,000km에 교환하던 1만 km에 교환을 하던 물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1만 5,000km 이상 그 주행 시에는 물성 변화가 있었는지 결과가 없어서 다소 아쉽습니다. 전산가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점도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지 기준점이 나와 있지 않아 아쉽습니다. 엔진오일의 점도, 전산가 등의 품질을 할 때 어떤 측정 장비가 사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측정 장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자, 이 데이터 결과는 그 한국석유관리원이라고 하나요? 네. 거기에 한국석유관리원에 이명관 박사님이 계세요. 거기서 이분이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결과 데이터입니다. 예전에 이게 발표하기 전에 저도 이명관 박사님 만나서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좀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롭게 봤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미국에 있는 엔진오일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엔진오일 가지고 테스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연구 계속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위치가 올라가시면서 계속 행정 쪽으로 많이 일을 하셔갖고 연구 쪽은 좀 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분 되게 괜찮은, 되게 멋있는 분인데 더 많은 그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제 사적인 얘기고요. 이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엔진오일 수명이 그 인식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3,000km 바꿔야 된다, 5,000km마다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셨었는데 한국 소비자원에서 이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소비자분들이나 사용자분들께서 인식들이 바뀌면서 고급 기후에 대한 그런 인식, 그 다음에 PAO, 그룹4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수명들이 연장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논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테스트한 거에서는 물론 이제 전산가, 인하점, 그 다음에 유동점, 그 다음에 동점도, 점도지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어요. 있지만 이 변화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게 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헷갈려요. 제가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면 인하점, 즉 말하자면 불이 붙는 온도인데 이 온도가 들쑥날쑥하죠. 실질적으로 연료가 섞였거나 아니면은 불순물이 섞였을 때 인하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높다 낮다에 대해서 신유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유동점도 마찬가지고 유동점이 물론 불순물이 섞이면서 유동점이 높아집니다. 즉 그 0도에 가깝게 높아지는데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점에 대해 그다음에 점도지수, 특히 점도지수는요 40도 정도, 100도 정도의 그런 차이에 대한 계산값인데 요 값은 연료가 섞였던가 퓨얼 다일루션이 생겨서 아니면은 불순물이 생겼거나 이래서 이 점도지수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거는 들쑥날쑥합니다. 갑자기 점도지수가 높아졌어요. 사용료가. 이거 너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전산가입니다. 전산가. 즉 산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 전산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탈 애시드 넘버라 TAN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하는지 이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높아지면 산성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쓰면 당연히 산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산가가 올라갑니다. 그거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점도는 40도 정도, 100도 정도 있는데 100도 정도는 다 묽어서 구별하기 어렵고요. 40도 정도로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점도가 묽어지면 당연히 체인이 끊어지고 아니면 퓨얼 다일루션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점도가 묽어지거나 적어지거나 작아지는 이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막 사용하다 보면 이제 끈적끈적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묽어졌다가 다시 점도가 짙어지는 그렇게 변하거든요.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점도가 짙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묽어지는 구간과 짙어지는 구간에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있어서 몇 퍼센트가 떨어졌느냐, 몇 퍼센트가 짙어졌느냐에 따라서
사용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데이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온 겉보기 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콜드 크랭크 시뮬레이터 CCS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온에서의 시동성을 좀 보는 거거든요. 이게 굳어지잖아요. 굳어지면 이게 뻑뻑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이 통에다가 회전의 스크루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돌려요. 돌려서 여기 생기는 토크로 저항값을 계산해서 이 점도로 바꿔버립니다. 낮을수록 좋겠죠? 이게 장인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불순물이 섞이고 뭐 그러면 이게 나중에 굳어지면서 회전도 하고 그러면 이게 막 짙어져요. 점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뭐 어디서 테스트를 자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실험 데이터가 나왔지만 대부분의 물성 데이터에서는 이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가와 그 다음에 동점도 40도 정도로 보통 판단을 하고, 간혹 가다가 추가적으로 볼 때 뭐 유동점까지도 보는 이런 방식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이외에 나머지의 테스트들이 되게 많아요. 불용분 테스트 그런 것들도 해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고요. 그러면 5,000km까지 쓰는 거에 문제 없다. 뭐 요즘 수명이 길잖아요. 네. 보통 뭐 일반 그룹3로 만든 엔진 오일도 뭐 7,000-8,000km, 때로는 10,000km까지 쓰니까 그때까지는 뭐 제가 볼 때는 5,000km까지 해서 특별하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10,000km 이후의 데이터가 없어서 좀 아쉽다고 했는데, 저도 그건 아쉽습니다. 그거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샘플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언젠가 기회 되면 이것까지 다 모아서 하는 뭐 테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5,000 뭐 더 늘려서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 테스트를요 자동차 회사에서 많이 해요. 자기네들의 엔진 오일의 수명을 예측을 해서 뭐 평균적으로 얼마의 수명을 갈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고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ee you again.